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뱅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뭐 5월 달, 4월 달과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른 길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올바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물론 이제 때로는 저도 이제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 약간 좀 떠 있는 종목들을 편입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큰 구조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이런 매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도 이번 달에도 현재 제가 제일 많은 목표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누적 수익이 벌써 이제 127%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뭐 지난달에는 또 워낙 우리 김용환 매니저님께서 수익률이 워낙 폭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288%였나요? 다른 그거 갔었으면은 제가 아마도 최상위권을 유지를 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우선은 승자 독식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 달에도 역시나 다시 한번 또 1등을 현재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L 제가 포인트 잡았던 이슈가 오늘 정확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된 IPO 이슈 그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L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언제 편입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 친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제가 이제 생수에서 편입을 한 자리였고요. 자, 그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갭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갭의 형태는 돌파갭이 나온 자리. 특히나 저항을 받아들였었던 가격 자체를 시가로 이제 갭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갭을 메꿨을 때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론 뭐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갭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이슈나 또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면은 결국엔 가다가 말 수 있고 또 갭을 메꾸면서 밑으로 또 내리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2달 전이었나요? 공개 방송에서 비슷한 논리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TNL 여드름 치료제 패치 쪽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갭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장중에 거의 뭐 10% 중반 이상의 상당히 좀 강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초적으로 한번 보면은 사실 지금 자리가 신고가를 뚫은 자리인데요. 우선 오늘 밤에 CPI하고 FOMC 그 점도표 공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선은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오전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라도 계속해서 오후장 되면은 지수가 계속 가다가 말고 꺾여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장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침에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전장에 오늘 수익 많이 기회 줬던 종목들을 오늘 무려 5종목을 수익 실현을 해놓고 지수 장중에 좀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오늘 추세 자체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전략 매도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으나 오늘 종가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자리일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 오늘 밤에 CPI나 FOMC 점도표가 만약 점도표 기준에서 2회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그 점도표가 찍힌 게 2회로 전망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거를 약간은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1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2회는 약간 기대치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시장의 눈높이는 올해 미 연준은 1.5회 정도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로 만약 가게 되면은 올해 9월 달에 힘들겠구나. 11월이나 12월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만약 2회로 바라본다면 9월에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떤 개별 이슈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우선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은 우선은 수익은 조금 챙겨둔 상황에서 3분의 1 정도만 남겨둔 상황에서 CPI나 FOMC 점도표 이슈를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사실 최근에 애플 때문에 상당히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던 종목이에요. JMT.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OLED 아이패드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면서 이 OLED 그 PBA라고 해가지고 아이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애플량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하나의 또 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다행히 또 어제 지난밤에 애플의 주가가 또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2등으로 회복을 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 그 AI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애플의 그 인텔리전스인가요? 요거 관련된 기능이 아이폰 15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아이폰 15에 대한 시장 침투율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침투할 수 있는 그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사이클을 앞으로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급락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메꾸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조금은 그 애플 관련된 이슈에 좀 부각을 받았다가 하락을 했다가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은 중요한 거는요. 오늘 시장이 가담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1차 목표가 선에서 정리하시고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확인하고 나셔도 투자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그래서 뭐 멀티플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기업은 아니고 추후에 이제 OLED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채택되는 제품들이 많게 되면은 뭐 전반적인 좀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이상은 기회 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외에도 뭐 알테오젠이나 뭐 선진뷰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제가 4월달에 편입했었던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25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저 추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자동차 종목이고요. 제가 이전에 좋은 기억이 있던 종목입니다.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6,020원, 종목명은 코리아 FT라는 기업입니다. 자, 코리아 FT가 사실 이제 이전에 자동차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자, 뭐로 갔을까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 이 카본 캐니스터 쪽 관련된 또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즘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대장주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당연히 뭔가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소화 가능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거래가 없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봤었을 때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뭐 2차 전지나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로봇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결국에 이미 좀 밸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미 좀 주목을 최근에 받았던 기업들은 약간 부담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 내에서 좀 저가매수에 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처에 대한 매매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 코리아 FT 뭐 관련해서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목표 대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거는 뭐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었지만 결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자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 주시면은 자료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 후진하고 있다. 자, 테슬라, 울상, GM 활짝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이 자동차 연비 규정 확정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순수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GM, 뭐 포드 이런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의 좀 정책 자체가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뭐 GM의 주가가 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쪽 정책 쪽과 관련해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에 대한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순수 전기차 쪽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됐었을 때는 결국에 그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가뜩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쪽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하이브리드 이 자동차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나름대로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또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특히나 뭐 일부 자동차 뭐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된 또 IPO 이슈나 이런 관련된 수혜주도 뭐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다시 한번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씩 다시 관심을 끌어올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편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 좀 약간 뜸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만도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들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로 한번 장대양봉 급등이 세운 이후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이 자동차 종목들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대세 섹터로 갈 수 있을는지 그거 좀 이야기 해주세요. 네, 우선은 현대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차트하고 기아. 자, 얘네들이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하고 기아는 저는 업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잘 나왔었고 지금 보시면 장대양봉이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거래가 없이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체크할 때 업황을 볼 때는 대장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후속단에서 자, 그 자동차 부품주들 뭐 SL이나 뭐 화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밑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런 투심 자체는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동안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제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키워드가 핫했던 종목들이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봤던 거고 바로 그게 이제 코리아 FT입니다. 자, 지금 코리아 FT만 다른 종목들은 뭐 자동차 일반적인 부품주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다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리아 FT만 지금 최근에 워낙 이전에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눌려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른 자동차 부품이나 뭐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는 지금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 뭐 기술적으로도 121선 밑에 깔아두고 있거든요. 예, 그 기술적으로도 한번 반등은 나올 자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6,6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7,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무료 방송 오늘 4시 20분에 있는데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코앤드림이나 아니면 동국산업으로 거의 막 20%, 10% 중반 하루와 이틀 만에 말씀드렸고요. 수익이 났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대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에서 3일 전에 이미 저는 그 자리가 좋다. 두산 로보틱스 이제부터 자리 잘 잡아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무려 5종목 수익 실현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다? CPI, FOMC, 모멘텀, 하방 압력 받기 전에 먼저 가자. 수익 실현하고 이벤트 소화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CPI 발표에 따라서 투자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4시 20분에 공개 방송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